여러분,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5년 안에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83세 현역 의사인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충격적인 건강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만 공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평생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젊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시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소고기보다 저렴하지만 단백질 흡수율은 훨씬 뛰어난 특정 생선들에 있습니다. 이 생선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건강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하여 여러분의 노년이 요양원이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잃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만성 질환에 취약해지며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제가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이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근감소증은 중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까지 제공하는 식품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특정 생선들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아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생선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약 18g에서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웬만한 육류 못지않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고등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고등어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단백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DHA와 EPA가 풍부한 오메가3는 뇌 기능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감소, 그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 구성에 필수적인 DHA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EPA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이 오메가3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탁월하며 셀레늄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고등어를 섭취할 때는 구이도 좋지만 조림으로 드시면 부드러운 살과 양념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와 함께 조리하면 무의 시원한 맛이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등어는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구매 시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는 섭취량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냉동 고등어도 신선한 고등어 못지않게 영양가가 풍부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생선은 꽁치입니다. 꽁치 역시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등푸른 생선에 속하며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꽁치는 고등어보다도 저렴하면서도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서민들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꽁치 100g당 단백질 함량은 약 20g으로 고등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와 칼슘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여 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꽁치의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는 동맥 경화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꽁치는 주로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섭취하는데 김치와 함께 조리하는 꽁치 김치찌개는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일품입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꽁치의 단백질, 오메가3가 만나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꽁치 통조림 또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유리하며 비상식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통조림 제품을 고를 때는 기름에 절인 것보다는 물에 절인 것을 선택하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꽁치는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살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고등어, 꽁치와 함께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영양을 자랑하는 정어리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매우 탁월합니다.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이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또한 100g당 약 20g 이상 함유하고 있어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도 높아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정어리에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세포 에너지 생성과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어리는 통조림 형태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샐러드 토핑이나 파스타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절인 정어리 통조림은 감칠맛이 뛰어나 별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정어리를 구할 수 있다면 구이나 튀김으로 조리하여 바삭하고 고소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정어리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정어리 역시 퓨린 함량이 높으므로 통풍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치 뱃살은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지방으로 인기가 많지만 우리가 근육 건강을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붉은 살 부위입니다. 참치 붉은 살은 100g당 20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 중이거나 근육 증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참치에는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참치는 단백질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근육 성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류신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근육 합성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치 통조림은 가장 손쉽게 참치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름에 절인 통조림보다는 물에 절인 통조림을 선택하는 것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이용한 샐러드, 샌드위치,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찌개에 넣을 때는 참치 기름을 살짝 제거하고 넣는 것이 더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치는 대형 어종으로 수은 축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다양한 생선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난 생선입니다. 연어는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연어의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춥니다. 단백질 함량도 100g당 약 18에서 20g으로 높아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 방지 및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붉은 살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데 비타민C보다 무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스테이크, 구이, 샐러드, 초밥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연어캔 역시 간편하게 연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훈제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선한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연어는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이 있으며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연어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팔방미인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생선들을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무엇과 함께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선들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 때입니다. 저녁 식사 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양질의 단백질이 공급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더욱 유리합니다. 자기 전에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선들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곡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여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생선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견과류나 씨앗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 흡수율을 높이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등을 소량 곁들이면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면역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생선의 비린 맛을 줄여주는 향신 채소인 마늘, 생강, 양파 등은 항염 효과도 뛰어나 함께 활용하면 더욱 건강에 이롭습니다. 반대로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거나 피해야 할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생선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빵, 면, 흰쌀밥 등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탄수화물은 적정량을 통곡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이나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비만과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설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셋째,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생선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오메가3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또한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80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진실은 건강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참치, 연어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분명 5년 후에도 요양원이 아닌 여러분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식단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스트레칭, 계단 이용하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생선 섭취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찾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